안녕하세요, 라자드 MD 스피입니다. MD 세비입니다. 네, 쌤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자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꼬다리 DAC라는 거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와서 당황스러운데 이 10만 원 밑으로는 어드밴스드, 심갓, 레드손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 위로는 퀘스타일, 로투, 아스테링컨, IFI 오디오 이런 제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예요. 한 10가지 종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하나 브랜드가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없는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피오라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꼬다리 DAC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피오는 음향기기 중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게 조금 늦게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사실 좀 늦게 나온 감이 있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소개하는 지금 모델이 첫 모델은 아니고 무려 세 번째 모델입니다. 저희가 일단 소개할 모델이 이제 KA2라는 모델인데요. 앞서서 KA3 그리고 KA1이라는 모델들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취급하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은 KA3는 3.5단자와 4.4단자가 모두 있는 제품이었고 KA1은 3.5단자만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뭐가 남았죠? 그러면은 4.4가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K2라는 모델이 4.4단자만 달려서 나온 제품인데요. 3.5가 기본으로 디폴트 값으로 약간 탑재가 돼 있어야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고 좀 판매도 좀 보장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여타의 브랜드들도 약간 그런 행보를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스테렌컨의 이제 P51이 이제 3.5 그리고 HC2가 4.4 해가지고 양분화된 제품들을 선보였었는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피오가 사실 좀 스케일이 크고 많이 세분화된 제품들을 많이 내놓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피오가 앞서서는 이제 3.5, 4.4가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다가 KA1에서는 3.5 그리고 KA2에서는 4.4가 있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디자인하고 스펙을 살펴볼까요? 네, 저희 앞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제품이 K2입니다. 사이즈가 제가 보기에는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간단한 스펙을 살펴보자면 이 듀얼 CS43131 DAC 칩을 탑재했고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그리고 만듦새도 좋습니다. 내구성도 좋아 보이고요. 대신 4.3mm 출력만 지원하는 점은 살짝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알찬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저렴한 가격 그리고 작은 사이즈, 여기에 기본 스펙이나 성능도 충실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RGB 표시 등이 알차게 들어있고, 그리고 피오 컨트롤 앱을 통해서 이 안드로이드에서 이 어느 정도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찬 제품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타의 꼬다리들이 이제 3.5단자가 많잖아요. 사실 3.5단자 부피 보면 알겠지만 충분히 꼬다리 만들면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 AME에서 나온 조그만 요만한 사이즈의 꼬다리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이즈 제품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좀 작거든요. 4.4단자는 두께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류의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그리고 3.5, 4.4 같이 엮이다 보면은 이 꼬다리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4.4 단일 단자만 하고 있지만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제가 좀 박스에서 좀 꺼내보고 싶은데요. 네, 이 정도 사이즈 부피? 네, 새끼손가락이랑 하면은 확실히 작습니다. 상당히 앙증맞죠? 또 추가 설명 덧붙이자면 별도의 버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보시다시피 KA2에는 물리적 버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되게 심플한데 모든 부분을 다 소프트웨어로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피오 컨트롤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어폰과 연결해서 스마트폰과 연결하고 피오 컨트롤 앱을 키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나중에 쌤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앞서서 비교할 만한 게 제가 보기에는 아스테렌컨의 HC2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제품이 이제 4.4단자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이 제품은 4.4만 있는 것 치고 상당히 무게도 있고 부피가 큰 편입니다. 이 제품이 좀 말하고자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겁더라도 쓸 사람은 써, 대신에 사운드는 보장해 줄게 라는 약간 완고한 의지가 좀 내비쳐졌다면은 피오의 K2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작고 가격도 저렴하고 소리도 좋아, 안 써볼 수 있겠어? 라는 약간 넌지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피오 컨트롤 앱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요, 개인 조절 기본적으로 가능해서 로우와 하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이나 아니면 디지털 필터 모드 설정, 그리고 좌우 밸런스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표시등 온오프도 가능하고요. 혹시 메가 베이스 같은 기능은 없나요? 아쉽게도 그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앱은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앱만 지원합니다.
지원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 앞에는 C타입 모델만 있는데 사실 라이트닝 버전도 있어요. 애플 라이트닝 버전은 MFI 인증도 안 받았고 어플도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온전하게 K2의 본연의 기능을 모두 쏟아서 느끼기 좀 어려운 약간 반쪽짜리 제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시에라자에서는 이제 C타입만 좀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운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제가 느낀 KA2는요, 이 저역대가 좀 부각되면서 그러면서도 힘있고 단단한 소리라고 느꼈는데요. 뭐 타이트하고 거칠게 밀어붙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대신 좋게 표현하면은 에너지 넘치는 사운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렬한 비트와 베이스 중심의 음악에서 좀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파이팅 넘치는 음악 이런 걸 들으면은 상당히 기분 좋게 들려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쌤님이 말한 거 보니까 중국의 전형적인 파워풀하고 밀어붙이는 느낌의 사운드 같은데 예전에 그 어드밴스드 에서 스포트라이트라는 제품도 약간 그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그 제품은 약간 사운드가 음색이 좀 스모키한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었고 이 제품은 약간 소리가 깔끔하면서도 파이팅 넘치는 사운드였다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플로 하이 게인, 로우 게인 조정이 가능한데 제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보니까 볼륨으로는 한 2틱, 3틱?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용하는 이어폰에 따라서 구동이 살짝 버거운 느낌이 있으면 하이 게인으로 조절해 주면 될 것 같고 로우 게인은 제가 써봤는데 제가 LG G7에다가 물려서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로우 게인은 특별하게 앰핑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 평균적인 볼륨 확보 수준에 그친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 이제 사운드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LG G7 폰에 그냥 직결했을 때 그리고 이 제품을 물렸을 때 그리고 UAPP라는 어플을 이제 바이패스로 이용했을 때 세 가지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한 가지 놀란 건 이제 LG G7 직결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사운드가 좋은 그런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스마트폰 쓰는 분들 중에 3.5 단자 제품 이제 쓰는 분은 없을 것 같아서 좀 비교가 좀 알맞을지 모르겠는데 G7 직결이랑 비교했을 때는 구동이 그렇게 버겁지 않은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폰 직결로 생각보다 충분히 괜찮았었는데 약간 구동이 까다로운 이제 고급 이어폰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볼륨을 한 70-80% 올라가면은 약간 고역에서 째지는 약간 제대로 드라이빙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흔히 비교해서 뭐 자동차, 뭐 경차를 비교했을 때 시속 뭐 130에서 150 넘어가면은 경차도 사실 밟으면 달리거든요. 이 드라이버나 옆에 탄 사람이나 상당히 좀 불안하고 좀 흔들흔들거리는 안정감이 좀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LG G7 직결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속 60 정도면은 사실 뭐 비슷비슷했는데 과속 이제 좀 악셀을 좀 밟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버거움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K2 이제 물렸을 때는 이런 부분이 모두 부드럽고 매끄럽게 소화가 됐고 기본적으로 쌤이 말한 것처럼 약간은 좀 센 소리, 좀 파이팅 넘친 소리긴 한데 LG G7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매끄러운 축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물리면은 선택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UAPP로 이용할 건가 안 이용할 건가인데 UAPP를 안 이용하면은 이 제품과 더불어 이제 그 LG G7에 있는 프로세서랑 이제 합치돼 가지고 약간 섞인 소리가 나요. 이 제품의 본연의 100% 기능을 완전히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럴 경우에 약간 고역이 좀 억눌리고 좀 다운된 느낌의 사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렸을 때 UAPP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막힌 고역이 약간 억눌린 부분이 뚫리고 좀 더 트인 소리가 나면서 전체적으로 음이 훨씬 매끄럽고 넓은 스테이징이 형성되면서 더 좋은 사운드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사운드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뭐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워낙 부피도 작고 그렇게 많이 설명할 부분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KA2는 4.3mm 출력만 지원하고 있어서 다소 마니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볍게 외출할 때 그만큼 가볍게 핸드폰이랑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가격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주력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서브용으로 사용하면은 실제로 구입하는데도 부담 없고 사용하는데도 쉽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오는 홈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제품군을 이제 섭렵하고 있는 스케일이 큰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세분화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세분화되는 신경 쓰는 브랜드는 뭐 소니, 제나이저 정도
저는 생각이 나고 있는데요. 피오 같은 경우는 이제 꼬다리 DAC에서도 이제 세분화된 제품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처럼 3.5단자, 4.4단자 모두 합쳐져 있는 KA3라는 제품도 출시를 했었지만 3.5 단독이랑 4.4 단독 제품도 선보였었고 추후에는 KA5라는 좀 더 고사양 고퀄 사운드의 제품도 선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KA123까지는 여러분들의 니즈, 간지러운 부분을 긁을 수 있는 정도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이렇게 밑밥을 뿌린 거죠. 그냥 맛보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물론 근데 뭐 사운드가 별로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 이렇게 밑밥을 뿌려서 시장 파일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사운드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좀 더 높은 이제 인정을 받겠다라는 피오의 뭐 긴 로드맵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피오가 고급 DAP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앰프나 이런 게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오가 약간 하드웨어적인 이런 기계적인 완성도, 그리고 이에 비해서 합리적인 가격 이런 게 상당히 장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K5가 어떤 수준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위급으로 가면 이제 퀘스타일이나 여타의 또 고급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박빙의 이제 격전이 좀 펼쳐질 것 같고, 일단은 뭐 10만 원 언더에서 만나볼 수 있는 꼬다리 제품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피오의 꼬다리 DAC 앰프 KA2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